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마치고 지난 주말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 등 연말 전국 운용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노동개혁 관련 법안 문제가 연말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개각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윤석희 기자와 함께 연말 전국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희 기자. 먼저 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토요일이죠. 이 프랑스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동행 취재한 걸로 계속해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순방 결과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체코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방문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파리 방문에서는 이른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 COP21이라고 부르는 총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의 이제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후변화 총회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라는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1997년도에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온실가스라는 게 우리 지구 온난화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물론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온도가 일정 부분 유지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그 온실가스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 북극 얼음이 녹는다든가 이런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기상 전문 기자 출신이시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등등 많은 이제 지구의 어떤 그 온난화로 인한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라는 것이 국경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대응하지 않고서는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주요 모든 대부분의 정상들이 참석을 했고요. 참석을 해서 이제 1997년에 발효한 교토 의정서가 2020년에 만료가 됩니다. 네.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러면 대체되는 의정서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요. 사실 교토 의정서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주요 국가들이 사실상 거부하거나 탈퇴 또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020년에 새로 발효되는 의정서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CO2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는 데 의견을 모아줬고요. 다만 선진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에서는 최소한 국제법 기준의 어떤 정도의 그 강제 조항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아직 멀었다. 아직 그 국가 선진국에서 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조금 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외교 역량을 가지고 사실은 중간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국제법적인 의무적으로 어떤 그 구속력은 두지는 말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도와야 된다라는 게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외교를 펼쳤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파리에서는 그런 어떤 우리 중견국 위상으로서의 기후변화 대응 외교를 펼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체코와 중유럽 순방에서는 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일단 체코의 공식 방문은 이제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방문 이후 20년 만에 이제 체코를 공식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체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유럽 그 동구권 공산국가였는데요. 한 20년, 25년 가량 이제 지나면서 시장 경제로 체제 전환에 성공한 국가들입니다. 이번 체코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체코가 신교로 건설을 추진 중인 원전의 우리 기업의 이제 참여 의사를 한번 타진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한 상황인데요.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서 아울러 체코 방문을 계기로 해서 체코를 비롯해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렇게 해서 4개 나라, 중유럽 4개 나라를 이제 비세그라드 4개국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런 비세그라드 4개국과도
공통 정상회의와 각 개별 국가의 총리와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역시 우리 기업들의 이 중유럽 진출을 타진한 성과를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고요. 특히 이 비세그라드 4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평균 성장률보다 더 높은 한마디로 이제 신흥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신흥 시장이다 보니까 성장률도 높고 또 많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추산으로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인프라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우리 원전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어떤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기반 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좀 요청을 했고요. 또 이들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구상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비세그라드 국가가 모두 공산권 국가였다가 사회주의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성공한 나라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리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데 이 비세그라드 4개 국가의 도움을 좀 받겠다, 경험을 공유하자 이런 어떤 또 긍정적인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올해 순방을 모두 마무리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귀국을 했습니다. 다음엔 현안이 상당히 오셨는데 산적한 것 같거든요. 먼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었죠. 노동개혁법이 남아 있고 그리고 개각도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일정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초미의 관심이 이제 개각 문제가 사실 이제 순방 전부터 관심 많이 끌었었죠. 10월 중순 이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선용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으면서 G20 정상회의 또 이번 프랑스 체코 방문 이후로 개각이 늦춰질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총선에 두고 지금 개각에 대한 관측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 올해 이제 순방 외교가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해서 아마 뭐 빠르면 오늘이라도 빠르면 오늘 오후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개혁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관련 법안이 이제 2개가 지금 현안 법안 중에 이제 2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을 모두 처리하고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12월 9일 이번 19대 정기국회 올 정기국회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후에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의 관측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측은 현재까지 굳이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박 대통령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총선 개각을 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관측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박 대통령의 어떤 지금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또 어떤 노동 관련 법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어떤 성과가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개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이 역시도 어쨌든 장관에 대한 인사권자는 최종 권한은 이제 대통령에 있고 또 지금까지의 청와대의 어떤 그 개각이라든가 인사의 전형이라든가 스타일을 봤을 때는 어떤 국면 전환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일 중심, 정책 중심으로 개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일단은 정기국회 이후에 노동 관련 법안이라든가 경제 관련 법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봐서 정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개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달부터 개각으로 이제 거론되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의 인사 특징상 사실 이제 거론된다고 해서 굉장히 마치는 언론들이 사실은 이제 개각에 초미의 관심이면 누가 이제 거명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맞는데 사실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함합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교체 대상 중에는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정치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 출신으로 입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들 3명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각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정설이고요. 네. 또 여기에다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년 총선이라는 게 뭐 거의 절대적인 이제 분석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윤상직 지금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경북이라든가 고향에서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총선용 이른바 개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수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각 출범 예.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네. 있었던 함께 있는 이제 장관들이 이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이라든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도 검토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